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 정보통신기술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와의 융합이 이루어지며 산업과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경제정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정부가 대전환의 혁신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민간 기업의 기술력을 통한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차. 오늘 서정희의 경제펀치에서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전망해보고 정부와 민간 기업 그리고 인재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희 경제펀치 서정희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짚어보는 경제펀치.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하셨죠. 지금은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거기를 운영하고 계신 우리 진대재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중소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걸 글로벌 경쟁이 있는 중견기업화를 만들고 네. 또 매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이익금은 다 연기금,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돌려드리고요. 그래서 다 좋은 일입니다. 중소기업 그렇죠. 살리고 또 연기금, 자금도 늘리고 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대로 팔고 네. 하는 어떻게 보면 시장 중심의 뭐 구조조정을 전도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확실한 겁니다. 네. 그야말로 자금을 이용해서 네. 기업에 여러 가지 성장 엔진을 넣든 네. 구조적으로 안 좋은 네. 게 있으면 잘라내든 네. 그런 구조 혁신도 하고 네, 네. 뭐 여러 가지 중소기업 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장관님 모신 거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희 네. 정부도 의지를 많이 피력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되겠는가? 점점 너무 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과거 이제 정보통신 혁명의 중심에서 한번 또 그 부분을 진두지휘하셨기 때문에 그런 도움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이거 혁명 맞습니까?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일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차이가 별로 없는 걸 왜 그렇게 심하게 부르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조만간 닥쳐올 그런 변화를 보면 혁명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4차 산업혁명의 요점이 뭔가니 지금은 다 사람이 지식도 만들고 데이터도 만들고 처리하고 다 하는데 사람이 아니면서 사람처럼 정보도 만들고 처리하고 인지도 하는 그런 기계, 존재가 등장한다. 네. 그건 아주 별개의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고는. 그러면 나보다 자기 스스로보다도 자기 스스로 잘 아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뭐 바둑에 있어서는 네. 알파고가 사람을 훨씬 능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네. 이미 이세돌이가 한 번 이긴 거는 네. 앞으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니 이세돌이하고 하고 난 다음에 네. 전 세계 인류급들하고 인터넷 바둑을 뒀어요. 60대 네. 빵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인류급 기사 5명이 막 서로 상담을 하고 연구를 한 거하고 네. 알파고가 뒀는데도 못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바둑에서 은퇴했습니다. 그처럼 특별한 기능에 있어서 이미 네, 네. 사람을 초월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뭐 이렇게 감성적이까지 하는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네, 네. 사람과 거의 비슷하거나 한 존재는 조만간 나올 수 있다. 네, 네, 네.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또 여쭙기로 하고요. 네. 아무튼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호들갑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외에서 많이 하는데 네. 한국은 특히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에 비해서 다른 나라들은 선진국들은 조금씩 뭔가 변화를 많이 해 나간다는데 우리는 실적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지금 평가가 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만드는 단어는 아니고 이미 이제 다보스에서 슈바브 그랬죠. 회장이 얘기를 하고 그게 세계적인 어떤 아젠다화 됐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중요해지는 그 변화의 아젠다를 미리 택해가지고 네, 네. 그거로 이제 어떤 집중을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게 좋다 나쁘냐고 네, 얘기할 네. 차원은 이미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하여튼 잘 활용하면 되겠죠. 잘 활용하면 네.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거하고는 정말 다를 거다. 아까 단순히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 나와서 사람을 대체하는 거 말고도 우리 생활이나 사업이나 유통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네. 큰 변화가 온다.
결국 이제 그 모든 변화에 있어서의 중심은 정부와 민간이 이제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4차 산업혁명 이거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바람직할까요? 제가 민간의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정부가 뭐하러 사사건건 개입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이 주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정부에 가보니까 정부 역할이 확실히 있어요. 네. 기업이 못하는 역할을 해줘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시장을 만들자. 국방부라든가 그러면 무슨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서 필요한 수요를 미리 사줘야 되겠다. 네.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또 기업이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5년 뒤에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 5년 뒤에 필요한 기반 기술 같은 거를 출연연구소, 국제출연연구소에서 담당을 해준다든가 여러 가지 있고요. 특히 이런 네트워크, 망을 가지고 예를 들면 도로망, 수도 시설망, 그다음에 통신망, 방송망 이렇게 이 규제도 관계되지만 표준이 관계되는 건요. 정부가 미리 표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 아니면 막 난립하거든요. 미국처럼 또는 유럽처럼 거대 통신회사가 통신의 이 표준을 이게 세계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네, 네. 기업이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정부가 할 역할이 그런 게 있습니다. 미리미리 규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 주파수도 할당해줘야 네, 뭐 통신을 하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어떤 그 통신 이런 규제 같은 걸 잘해갖고 형평성에 의해서 네, 네.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공정 거래 같은 이런 네. 거 하는 것도 미리 생각을 해서 해놔야 네. 다음에 말썽했죠. 네. 아니면 미리 그런 게 시장에서 막 형성이 되는데 뒤따라가면서 정부가 그걸 뭐 고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네, 네. 그래서 정부 역할이 사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네, 예. 네.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앞서서 앞으로의 그 이정표를 먼저 쫙쫙 꼽아주면 민간이 이렇게 그거에 굉장히 따라서 쉬워집니다. 따라가는 굉장히 건데 쉬워집니다. 예. 사실 앞으로 혁명이라는 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예. 정부가 사실 어려우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튼 지금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거를 민간 주도로 하겠다라고 굳이 이렇게 지금 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간이 그걸 할 때 뒤에서 정부가 이렇게 뒷받침을 어떻게 해준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책임에서 좀 쏙쏙 빠지겠다는 건 아닌지. 제가 보기엔요, 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양쪽에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네. 정부가 거기에 큰 예산을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산을 적게 쓰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고 아하. 그렇게 하는 거가 좋죠. 아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와이브로는 정부에서 연구기관에 쓴 건 300억이고 삼성이 쓴 게 3,000억입니다. 네, 네. 그건 누가 그럼 주도적으로 했나요? 네, 네. 그 와이브로라는 거를 하자. 네. 그게 우리 정부의 표준으로 하겠다. 네. 하고 얘기하니까 기업이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정부 역할은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굳이 예산을 크게 쓰지 않더라도. 아마 정부 예산은 뭐 복지나 일자리 뭐 이런 데 더 쓸 데가 많아서 많죠. 예, 많습니다. 예. 그런 말씀도 하시죠. 예. 근데 지금 삼성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특히 또 뭐 삼성에 계셨던 입장에서 삼성은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뭐 우선 반도체 굉장히 이익 많이 내서 아주 그 이익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맘만 먹으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하만이라는 기업을 뭐 8조인가요? 그렇게 샀죠. 네. 그렇게 큰 인수합병을 통해서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휴대폰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 다 비축이 돼 있고 뭐 앞으로 무슨 인공지능 관련된 자율주행 자동차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것들을 뭐 하만에 보니까 이미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좀 더 광범위하게 해보자. 그럼 얼마든지 그 여력이 있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생각이 나름이지 뭐 네, 네. 할 수 있는 역량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과 삼성의 전자와 현대 차가 어떻게 잘 결합이 되면 뭔가 진짜 기대해 볼 만한 게 있을 것도 같은데 자꾸 이제 주변에서는 그런 창의적인 것들은 안 나오고 자꾸 이렇게 뭐 중소기업 기술 빼간다 어쩐다 이런 비난들을 자꾸 하는 쪽들이 많아요. 뭐 기업이 크다 보니까요 하는 일이 다양하니까 일부 뭐 직장을 옮기고 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네. 또 중소기업이 있다가 일 잘해서 대기업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대기업이 쏙쏙 빼간다는 얘기는 약간 뭐 어폐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네, 네. 뭐 여러 가지 뭐 그게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 뭐 하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간에 뭐 이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그러니 상생 협력을 네, 잘 네. 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향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우리 진장관께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강한 제조업 중심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뚜렷한 방향, 뭔가 짚으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이를테면요,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독일의 그 아디다스 네. 신발 있지 않습니까? 운동화 만드는 신발 공장이 말레이시아에 있었는데 네. 그게 독일로 다시 이전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가면서 그냥 단순히 뭐 그냥 공장을 이전해 간 게 아니라 공장을 전부 자동화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서 옮겨간 거예요, 생산을. 지금 한 5, 600명이 앉아가지고 한 50만 클레 아디다스 운동화를 만드는 걸 한 몇십 명이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운동화 자체를 뭐 재봉틀을 깁는다든가 그래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다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다른 형태의 부품을 설계해가지고 네. 아주 쉽게 기계가 만들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접착제를 연구 개발해야 되고 네. 그게 아행공대가 했다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외에 나가 있던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한 겁니다. 그렇게 선진국이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무슨 온갖 기획이나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제조업의 자동화 이런 걸 또 재료를 새로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제조업을 가져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한 또 좋은 일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뭐 중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뭐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도 저는 버리는 너무 아깝다. 네. 거기에 더 다른 어떤 기술적인 걸 들여와서 더 잘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산업이 커짐으로써 그냥 단순히 자동화하면 근로자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텐데요. 네. 그러면서도 그 기업의 매출이라든가 성장을 하고 거기에서 뭐 인력이 떨어져 나온 사람들은 국가가 재교육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직업이 작은 규모로 소기업화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소지가 있는 게 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던 그런 근로자와 또 이렇게 뭐 법무법인에서 근로하는 그런 분들, 병원에서 단순 노동하는 많은 분들이 자동화, 인공지능화 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능력을 부여하고 좀 더 개인적인 창의성이 생기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사업을 하고 살아갈 방향을 이렇게 네. 모색하도록 정부가 또 지원하고 하는 게 앞으로 큰 변화겠습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의 인재상, 교육,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여쭤보고요. 먼저 조금 전에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지난 시간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위기라고 지금 진단하는 진단이 참 많습니다. 그 아마 노조 쪽의 책임도 제법 있을 것 같고 또 기술 개발에 조금 뒤처진 어떤 경영진의 책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이 4차 혁명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은 지금 되고 있어요. 이렇게 4차 혁명 시대에 아까 전자를 뭔가 엮어서 이걸 어떻게 정부는 뭘 도와주고 민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아마 구체적인 블랙박스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현대자동차 뭐 회장께서도 아주 아마 고심하고 고심하시고 방법을 계시겠죠. 찾고 예. 있을 텐데 일테면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 기아 자동차 디자인도 좋고요. 잘 팔리고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에서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이게 좀 소강 상태에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연 자동차 기관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다 만들고 하는 거지만 거기 들어가는 컨트롤 유닛, 일렉트로닉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ECU라는 게 있는데 그건 다 지금까지는 다른 데서 사왔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인에 해당하는 거는 부품이나 뭐 보쉬 뭐 이런 데서 사다 썼다고요. 그걸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게 안 돼 있고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돼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자동차 앞으로 연비 좋은 거 사시겠어요? 연비 비슷해요. 그러면 자동차 지가 잘 가고 지가 주차하는 자동차 사지 뭐 빨리 달려? 다 비슷해요. 그 점에서는. 휴대폰이 한 20년 전에 휴대폰이 그간에 얼마만큼 변화가 왔어요. 그렇죠. 지금의 스마트폰하고 천지로 그렇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율주행이 안 되는 자동차와 한 10년 뒤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옛날 구닥다리 휴대폰과 그러니까. 지금의 스마트폰의 차일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옛날 구닥다리 전화기 사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율주행 안 되면 안 팔리는 겁니다. 네. 그럼 현대자동차가 지금부터
긴급하게 해야 될 일은 네, 네. 그쪽에 많은 리소스를 집어넣어서 그게 뒤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꽤 뒤지고 있어요.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 레벨 1에서 5까지 돼야 네. 5돼야 완전히 지가 혼자서 가는 자동차라는데 1단계, 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바깥에서 얘기하고 이럴 때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컴피티션을 하자. 네. 그거 이제 미국에서 다로파 챌린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삼성, 현대, 무슨 LG, SK 뭐 다 각각 팀을 만들어라. 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누가 잘 가는가 보자. 자율주행을 해서 내년엔 레벨 3만 하자. 레벨 5는 못 한다. 그럼 후년엔 레벨 4 하고 그럼 국가적인 힘을 합치자. 그게 네. 그럼 그게 민간 주도예요, 정부 주도예요? 정부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네. 그건 점심만 사면 돼요. 그렇게 그룹만 형성하고 누구 다 편을 먹으세요. 5개 팀을 만들죠. 네. 갖고 그 갑시다. 그럼 뭐 그 지나가는 시도 지방 정부도 좋아하고요. 네, 네. 뭐 대통령도 한번 시승하시면 네, 되잖아요. 자율주행 네, 자동차. 그럼 뭐 국민들이 다 관심 갖고 모든 중소기업에 관계되는 부품에 이런 데도 관심 갖고 출연 연구소도 막 네. 부음이 일어날 거죠. 네. 그렇게 하면 발전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 힘이 없으니까 집성력이 안 되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요.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하는데 $4 빌리언 내겠습니다. 정부에서. 1년에 그렇게 한 건씩 했어요. 전기 자동차를 미국의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한 건씩 얘기해요. 그게 국책 산업이고 정부 역할이에요.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 그럼 기업들이 그게 뭐 괜찮네. 그 동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 시점에서는. 네, 네. 하여튼 방금 말씀 주셨듯이 오바마 대통령도 뭐 전기 자동차다, 뭐 차세대 자동차에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차세대 프로젝트를 뻥뻥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필요합니다.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새 정부 들어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새 정부뿐만 아니고 그 정부 새 정부도 좀 그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부가 나서서 하면 이게 또 대기업 도와준다 뭐 이런 분위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대 프로젝트는 또 개별 민간 기업이 하나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버거운 측면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절히 역할 분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그게요. 예를 들면 옛날에 우리가 반도체 할 예, 때 뭐 예. LG, 현대, 삼성이 정부 자금을 받아서 쓰고 했지만 그거 대기업 뭐 도와줬다는 얘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네. 반도체 잘 되니까 그거 잘된 거죠. 정부가 네, 잘된 네.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 국가적인 경제를 끌고 난 여러 가지 4차 산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네. 그걸 정부가 이렇게 막 떠돌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관계되고 또 대기업이 일을 하면 그 밑에 딸려있는 네. 중소기업이 얼마나 네. 많습니까? 그걸 어떤 기업에 뭐 편파적으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 네, 국가적인 네. 일이라고 봐야죠. 자, 알겠습니다. 대기업은 혼자 놔둬도요. 네. 뭐 각자 할 건데 네. 그걸 장을 펴줘서 야 우리 경쟁적으로 한번 잘해보자 이거 얘기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네. 예. 그 아까 여쭤보고 싶은 거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 같은 인간에게는 좋은 점도 많지만 참 불편한 일도 생긴다는 거죠. 일자리 예. 문제라든지. 예.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닥치는 건 아니죠. 오랜 시간이 걸릴 텐데 사실 또 그 거기에 맞는 인력 양성도 교육도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창의적인 인간형을 키우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다 이구동성으로 동의를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교육 시스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근로 조건이 달라지고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되든 지능형 로봇이 들어와서 근로자가 많이 떨어져 나오고 예를 들면 백화점도요. 사람이 100명쯤 있던 사람이 20, 30명이 되거든요. 지금 많은 직장들이 그렇게 이제 사람이 덜 필요한 형태로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제가 보기에는요. 빠른 시간에 와요. 교육은 오래 걸립니다. 교육은 한 20년 걸리는 얘기고요. 요거는 10년 이내로 큰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근데 교육을 하는 게 지금의 이렇게 뭐 공장에서 이렇게 뭐 부품을 갖다 꽂고 하는 그런 단순 반복적인 거는 다 로봇가 대체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D 프린터 같은 걸 잔뜩 갖다 놓고 내가 뭘 만들어 달라 그러면 순식간에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큰 기업이라서 100만 명의 옷을 한 목에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사업을 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1000명을 대상으로 틈새 시장을 위한
아주 그 특별한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옷을 만들어서 네. 세계적인 사업을 하겠다. 가능합니다. 쇼핑하는 것도 뭐 아마존 같은 인터넷 쇼핑도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통이 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달라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개인의 기획 능력과 디자인과 창의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정말 중요하면 교육도 그에 따라서 그 혼자 생각할 수 있고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형태로 해야지. 우리 지금 수능 시험 때문에 이렇게 하는 뭐 암기식, 주입식 교육, 단답식 퀴즈 같은 거, 그 인터넷 찾으면 다 있어요. 순식간에 다 찾는데 그걸 무어로 막 외우느라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느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기업 보는 눈이 이제 아주 좋아졌다고 그러셨는데 네. 우리 이 정부도 그렇고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요. 사실 청년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일자리에서 지금 또 떨려나는 시니어들도 문제입니다. 시니어들에게는 어떤 또 일을 한번 찾아보라고 권하고 싶으신지 그 한마디 해주시죠.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네요. 그 단순히요.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청년 뭐 벤처 창업을 해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해서 실패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친인척까지 다 이게 끌려 들어와서 이제 고생을 하니까 다 벤처 하지 말라 이런 분위기도 형성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창의성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그게 도전 정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든가 나와서 이제 뭐 어떤 뭐 구조조정 때문에 나오든 네, 네. 또 시니어가 돼서 이제 은퇴를 하시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창업하시는 게 실패율도 좋고 네. 경험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네. 그래서 뭐 젊은이들 그게 끌어들여서 일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자리 해소 대책을 청년 창업에다 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 좀 시니어들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창업을 유도하는 거가 훨씬 더 안정적일 거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뭐 언제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또 이렇게 그 도와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예를 들면 뭐 이게 어떤 회계라든가 뭐 세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해해야 네. 사업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마케팅, 기술이 아니라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네. 그 영업을 하는 역량들은요. 수능식 교육은 안 되는 겁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진로에 대해서 우리 진대대 전 장관님 모시고 이모저모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한 번에 따라잡을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뭔가 저희가 잘하는 것, 또 불리한 것 잘 따져가면서 정부와 민간이 잘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의 경제 펀치 오늘 여기서 이만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